스크루의 눈에는 그들 모두 다섯이 모여 함께 행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듯이 비쳤다. 꼭 다섯이어야 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정 오각형의 길이가 같은 다섯 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물론 다섯 개 스크루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한 조각으로서 자신이 정 오각형에 속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다른 네 명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거기 존재하는 일체감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다. 어린 나무가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사춘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스크루는 그 그루백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소중한 양식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얼마간은 빼돌려서 비상식량으로 몸속에 비축해 두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언젠가 그 친밀한 공동체에서 탈락하거나 방출되어 혼자 덩그러니 남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늘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었다.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있으면 어둡고 불길한 암초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듯이 그런 불안이 자주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역을 좋아한 거구나. 기모토 사라는 감탄한 듯이 말했다.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간은 조심스럽게. 그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이공계 대학이나 관련 직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공밖에 모르는 오타쿠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 싫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리 될지도 모른다. 왠지 어릴 적부터 여기 좋았어. 그는 인정했다. 꽤 일관성 있는 인생이네. 하고 그녀가 말했다. 조금은 재미있어하는 말투. 그러나 거기에 부정적인 울림은 없었다. 왜 그것이 여긴지, 여기여야만 하는 건지는 잘 설명할 수 없어. 사라는 미소 지었다. 그런 걸 천직이라고 하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다 이야기가 이쪽으로 흘러버린 걸까? 스크루는 생각해보았다. 그 일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고 가능하다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사라는 무슨 영문인지 스크루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어떤 학생이었고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에 대해.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5명의 친밀한 그룹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다. 색채가 가득한 4명과 색채가 없는 다다키 스크루. 두 사람은 에비스에서도 한산한 골목의 조그만 바에 있었다. 그녀가 잘 아는 작은 일본 요리점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었으나 점심을 늦게 먹은 탓에 별로 식욕이 일지 않는다며 사라는 예약을 취소하고 적당한 곳에 들어가 일단 치즈나 땅콩을 먹으며 칵테일이나 한잔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스크루도 딱히 배가 고프진 않아 그 말에 따랐다. 원래 별로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다. 사라는 스크루보다 2살 위로 규모가 큰 여행사에 다녔다. 해외 패키지 여행의 기획 담당자였다. 당연히 해외 출장이 많았다. 스크루는 서관동 지역을 담당하는 철도회사에서 역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둘 다 운수에 관련된 전문직인 셈이다. 스크루는 상사의 집들이 파티에 갔다가 사라를 소개받고 거기서 메일 주소를 교환했다. 이번이 4번째 데이트였다. 3번째 만났을 때 식사를 마친 다음 그의 방으로 가서 그것을 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오늘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미묘한 단계이다. 이대로 나아가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는 36살이고 그녀는 38. 당연한 일이겠지만 고등학생 때와는 그때와의 연애는 다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스크루는 그녀의 얼굴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표준적인 의미에서 결코 미인은 아니었다. 튀어나온 광대뼈가 좀 고집 있어 보이고 코도 가늘면서 약간 뾰족해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살아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서 그의 눈길을 끌었다. 눈은 평소에는 가늘었지만 뭔가를 보려 할 때면 크게 활짝 열렸다. 그리고 결코 거침이 없는 호기심이 가득한 검은 눈동자 한 쌍이 거기에 나타났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스크루의 몸에는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진 장소가 한 군데 있다. 그것은 등 어딘가에 존재한다. 손이 닿지 않는 부드럽고 찾기 힘든 부분으로 평소에는 뭔가에 감싸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무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그곳이 노출되어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 닿는다. 그러면 그의 내부에서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특별한 물질이 몸 안에서 분비된다. 그 물질은 혈액에 섞여 몸 구석구석까지 흘러간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극적인 감각은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처음 사라를 만났을 때 어딘가에서 뻗어나온 익명의 손가락 끝이 등에 있는 스위치를 꼭 눌렀다. 처음 만난 날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기억나는 것이라곤 등에서 느껴지는 확 하고 뭔가가 퍼지는 듯한 감촉과 그것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가져다준 말로는 잘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운 자극뿐이었다. 어떤 부분은 풀어지고 어떤 부분은 조여들었다. 그런 느낌이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다사키 스쿠르는 그 의미에 대해서 며칠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해 사색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였다. 스크루는 그녀에게 메일을 보내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다. 그 감촉과 자극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사라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그녀가 몸에 걸친 옷에도 호감이 갔다. 지나친 장식이 없었으며 선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기분 좋게 몸에 착 달라붙었다. 그냥 보면 단순한 것 같아도 선택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으리라는 것은 그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거기에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화장도 품이 있고 은근했다. 스크루 자신은 옷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지만 옷 잘 입는 여성을 보는 것은 예전부터 좋아했다.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두 누나도 패션에 민감해서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아직 어린 스크루에게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곤 했다. 왠지는 모르지만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이거 어때? 이거랑 이거 잘 어울려? 그럴 때마다 스크루는 남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다. 누나들은 대체로 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그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런 습관이 어느새 몸에 배고 말았다. 스크루는 연하게 탄 하이볼을 조용히 마시면서 사라가 입은 원피스를 벗기는 장면을 머릿속에 은근히 떠올렸다. 후크를 벗기고 지퍼를 그대로 내린다. 아직 한 번밖에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사람과 사람의 결합은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사라는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어? 다사키 스크루는 물었다.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내 고등학교 시절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정말 재미없는 얘기거든. 언젠가 이야기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렇게 사이 좋았다는 5명 그룹은 어떻게 됐어? 스크루는 땅콩을 한 움큼 손바닥에 올리고 몇 개를 입안에 넣었다. 우리들 사이에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 가능한 한 5이서 같이 행동하자 라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어. 이를테면 누군가와 누군가가 둘이서만 뭔가를 하는 건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자.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룹이 흩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하나의 구심적인 유닛으로 존재해야만 했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조화로운 공동체 같은 걸 유지하려 했던 거야. 흐트러짐 없이 조화로운 공동체? 그 물음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배어 있었다. 스크루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고등학생이니까 이런저런 이상한 생각도 하는 거지. 사라는 스크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그 공동체에 무슨 목적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룹의 기본 목적은 아까도 말했듯 학습 능력이나 학습 의욕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어. 그게 출발점이었고 물론 그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소중한 의미였지.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렇게 존재하고 존속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사라는 눈에 힘을 주어 가늘게 뜨고 말했다. 우주처럼.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그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소중히 지켜가는 것. 바람 속에서 성냥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처럼. 케미스트리? 거기 우연히 생겨난 장의 힘.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 것. 빅뱅처럼? 빅뱅에 대해선 잘 몰라. 사라는 모히토를 한 모금 들이켜고 민트 잎의 형태를 여러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기 난 사립여고에 다녔기 때문에 남녀공학 공립학교의 그런 혼성 그룹 같은 건 솔직히 잘 몰라. 그게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가. 당신들 5명은 그 공동체를 흐트러짐 없이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금욕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금욕적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성관계를 끌어들이지 않게 조심하고 애쓴 것만은 분명히.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사라가 말했다.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화되지는 않았어.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럼 당신은 어땠어? 오래 같이 있으면서 시로씨나 구로씨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2사람 모두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둘 다 실제로 매력적이었지. 저마다.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야. 그렇지만 나는 가능한 한 2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가능한 한? 스크루는 읊조렸다. 또다시 볼이 조금씩 붉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둘을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했어. 둘을 한꺼번에? 스크루는 잠시 뜸을 들이며 적절한 말을 찾았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다시 말해 어떤 가공의 존재로서, 육체를 갖지 않는 관념적인 존재로서. 사라는 감탄하듯이 소리를 냈다.